네, 오늘은 마술사 발람 또 시딤 섬의 통치자 스보에 관한 전쟁 연대기인데 전쟁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술사 발람의 연대기하고 시딤 키프로스 섬의 통치자 스보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 역사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발람과 스보의 등장에서 초기 1581년에 15살 마술사 발람이 앵기스의 그 백성으로 있을 때에 71세의 스보는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에게 계속해서 이집트를 침공하자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전쟁을 부추겨요. 그렇지만 발람이 마술사로 있는 것을 알고 발람에게 명령을 해서 마법으로 점을 치게 한 결과 이번 전쟁은 전쟁에서 패전한다는 것이 얘기돼서 앵기스 왕이 전쟁을 포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포기하니까 스보가 이제 망명을 하는데 시딤으로 이제 도망가요. 그래서 1579년 부터 1554년까지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스보가 72세에 1580년에 시딤 섬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망명 생활하여 또 시딤에서 용병으로 돈을 받고 대리전쟁을 치르는 용병으로서 명성을 얻고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결국 스보는 73세에 아에야 시딤의 통치자로 이제 50년 동안 시딤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스보는 73세부터 123세까지 50년 동안 시딤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된다. 자, 스보가 이제 2년 전에 앵기스한테 있던 그 스보가 도망가서 망명을 해서 그 스보가 용병으로서 전쟁을 이제 대리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앵기스가 이렇게 뭐 한 2년 정도 그 사이에 앵기스의 군대 똘마니들이 시딤 섬으로 와서 약탈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용병 스보가 쫓아내고 해서 격퇴를 시켜버리니까 그 용병 전쟁 능력에 놀래서 앵기스하고 그 형제 사르디냐의 섬 그 사람들 군대가 그 일부 해적이 이제 약탈을 중지했어요. 겁이 나니까 오히려 앵기스는 스보 용병들이 앵기스까지 공격을 해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결국 이제 스보는 시딤 섬의 통치자로 이제 통치 시작해 50년 동안 결국 스보가 통치한 지 13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스보가 86세 1566년까지 통치 13년까지는 해적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평온했어요. 13년 동안은 그 앞에 2년 동안 쳐내고 하니까 앵기스 군대 또는 그 형제 사르디냐의 그 군대 그 해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조용했는데 스보가 이제 14년 차 때부터 시딤 통치 14년 차 때부터 스보가 87세 이후로 1565년 14년 차부터 해적들이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앵기스와 이제 보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스보가 87세에서 97세까지 약 거의 한 10년 동안 1565년부터 1555년까지는 그냥 스보가 이제 자꾸 이제 약탈이 이제 있으니까 쫓아내고 하다가 앵기스 군대 일부 약탈자를 아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스보 97세 1555년에 앵기스 통치령 경계까지 추격을 하면서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해적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기에 이제 분노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가 자기 형제 사르디냐까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80만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이렇게 1555년에 그래서 시딤 섬을 이제 공격을 한다는 그 소문이 들어오니까 이 전쟁 소문에 스보가 놀래가지고 97세 1555년에 세일 땅으로 쫓아가서 세일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손들, 세일 땅의 자손들은
이미 1637년 한참 전에 벌써 전멸을 했어요. 1636년부터 통치자를 앵기스의 백성, 앵기스 백성 중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통치를 해오던 세일 땅에 에서의 후손들에게 앵기스가 쳐들어오는데 나를 도와달라, 전쟁을 도와달라 하는 도움 요청을 했지만 과거 1639년부터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막벨라 굴 입구에서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된 1차 전쟁 때부터 그때 40명이 죽고 전쟁포로 잡혀갔고 그 해에 또 2차 전쟁 때 이제 목이 없는 그 에서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하고 또 셀의 후손들까지 긴급히 다 총동원해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 람세스까지 쳐들어갔어요. 이때 총리 요셉이 56세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총리 요셉이 다 방어를 했는데 이때 이제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아와가지고 세일 땅에 장사를 지냈고 그 에서의 후손들 80명이 거기서 죽고 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포로 잡혔어요. 13살. 총동원하다 보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린 스보가 잡혀가지고 앞으로 54년 동안 거기서 전쟁포로 노예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스보가 전쟁포로 잡혔으니까 자기 아들이 잡혔으니까 아버지 엘리바스가 1638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0만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갔지만 또 패전했어요. 이때 엘리바스도 여기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1차, 2차, 3차 다 전쟁이 실패하고 이때 총리 요셉 57세였고 애굽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서 이 80만 명을 쳐냈어요. 또 이후에 이때 연합군은 에서의 자손, 또 세일 땅의 자손, 동쪽의 자손,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의 연합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 제가 특별히 기록했는데 이때 이스마엘 후손은 불참을 했어요. 왜 이스마엘 후손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집트 경계 해안가에 살고 있었는데 1664년 이집트 파라오 명령으로 인해서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31년에 요셉 31살에 1664년에 스페인 해적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니까 이스마엘의 그 장로가 나이 많은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이집트 파라오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파라오가 명령을 해서 총리 요셉이 나가서 그 스페인 해적들을 다 내쫓아줬어요. 격파를 해서 26년 요때까지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에돔의 편에 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 군대 일부 파병을 해서 동맹관계로 이루어졌고 결국 수보가 97세 1555년에 시팀의 자손들 백인들의 기도를 해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아주 여호와 신앙이 두꺼워서 이겼다는데 그 건의를 듣고 수보가 97세 1555년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려요. 그 여호와가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 전쟁으로 앵기스가 연합군 80만 명이 패배를 해요. 결국 수보가 이겨서 97년 1555년에 완승을 거둬요. 거기서 한 40만 명이 죽어요. 자, 이때 마수사 발람이 패전한 아프리카 앵기스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승전한 시팀의 통치자 스보에게로 쫓아가서 거기서 조언자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기 충전한 승전에 취한 스보가 98세 1554년에 이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제 공격을 해요. 그 야곱 후손들에게 원한 복수 전쟁을 아주 실행하게 돼요. 자, 이때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야셀의 책에 64장 26절에 보면은 시리아 사람으로 그랬어요. 발람을 시리아인 마수사
발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리아는 아람 나라인데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리아 아람 출신. 이 부분에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살고 있을 때에 데라가 180세에 또 혼인을 했어요. 노년에 얻은 후처의 아들 중에서 조바라는 아들이 있고 그 조바의 아들이 아람이에요. 아람 때 크게 번성을 해서 하란에서 도저히 좁아서 살 수가 없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이름을 아람 조바라고 불렀어요. 아람 시리아 아람 나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집트를 침공한 결의를 이제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수보가 98세 1554년에는 과거 요셉 총리 시절에 54년 동안 자기가 전쟁 포로로 아주 지겹게 생활한 하고 그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또는 자기 아버지 엘리바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를 침공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1554년에 80만 명을 이끌고 큰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까지.